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서진입니다. 제가 원래 월요일은 영상을 안 올리는데, 제가 이제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월요일. 근데 이제 오늘 또 시장에 또 이슈가 또 생겨서 또 이렇게 제가 또 집에서 또 한번 영상을 또 올려봅니다. 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이 그 고위급 인사회담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의 이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지금 중국에 가서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친강 그 외교부장을 만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왕이 이제 우리 때는 이제 왕이 부장이었다는데 이제 왕이 이제 정치국 이제 위원이죠. 만나면서, 그리고 이제 지금 방금 전에 나왔던 이제 기사인데,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과도 이제 면담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거 이제 미중 관계의 굉장히 이제 해빙 모드가 진행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이슈가 좀 나왔어요. 이게 사실은 원래 같으면 우리가 별로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는 요소긴 한데, 아무래도 우리 캐시메이커 채널의 많은 구독자분들께서는, 메이커분들께서는 그래도 2차 전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안 그래도 고션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잖아요. 이거 미국, 중국 이 배터리 업체가 미국에 진출하면 우리나라 이 배터리 업체들에게 좀 큰 악재가 아닌가라는 또 우려감이 있었는데, 거기에 또 연속해서 이거 야 미국과 중국이 관계가 좋아지면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의 이제 메인 애들, 특히 이제 제가 그 당시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던 이거 CATL이 진짜 미국의 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와 관련된 부분에 뭐 정답은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결론만 일단 제 생각을 이야기 드리면, 미국과 중국이 지금 당장 안보를 제외한 나머지 쪽에서 합의를 드라마틱하게 볼 수 있을까? 라고 보면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초반의 분위기는 되게 좋았어요. 일단은 외교, 이거 뭔가 이제 미국과 중국이 뭔가 물밑 작업으로 관계 개선에 나서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기대감을 가지게 했다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까지도 어쨌든 좀 예방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아무튼 뭐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진짜 좀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각국의 지금 현재 이번에 나오고 난 논평이나 이런 뉘앙스를 보면 딱히 엄청나게 좋아질 것 같지 않다라는 게 생각이 드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블링컨이랑 친강이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어요. 그냥 인적 교류 관련 부분에서만 합의를 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매체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후속 조치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나오는 것도 보면 보세요. 뭐 이런저런 말은 많았지만 결국에는 요거잖아요. 그냥 이제 외교적인 공허한 외교 수사다 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뭔가 구체적인 게 나온 건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왕이 이제 정치국 위원이 딱 말하는 거잖아요. 딴 게 없어요. 한국 쪽에서는 딱 말하는 거 있잖아. 불법적 독자 제재. 불법적 독자 제재. 그러니까 지금 미국 노예가 하고 있는 건 불법적인 독자 제재다라는 거.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압박, 포기를 해라. 그다음 중국 내정 간섭을 하지 마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건, 야 대만 문제 우리 타협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이 상황에서 야 지금 이 문제가 뭐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뭐다, 우리가 아니라 야 너희가 잘못한 거야. 지금 미중 관계의 침체는 미국의 잘못된 대중국 인식 때문이다라는 거죠. 분위기가 해빙 모드로 가기 위한 코멘트들은 다들은 아니잖아. 구체적으로 뭔가 나온 게 없고, 물론 이것도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건 특별한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왕이 정치국, 어찌 보면 정치 라인에서 넘버원이잖아요. 정치 라인에서 넘버원이 한 말 자체가 마치 지금 블링컨 미국 어찌 보면 2인자를 낸 앞에 두고 그냥 꾸짖은 거잖아. 너가 잘못했어 라는 거잖아.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네 우리가 잘못한 것 같네요. 지금 잘 들어보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했네요. 예. 그래, 그렇죠. 대만은 뭐 하나의 중국이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한다는 저희의 스탠스는 잘못된 거니까 저희가 수정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대만 해협을 두고 양국 모두 굉장히 위험한 순간까지 간 것 같아요. 우리는 모르겠지만 이런 군사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수준까지는 간 게 맞는 것 같아요. 최소한 우리 선은 넘지 말자. 그러니까 무력 충돌은 일단은 피하자라는 식의 제초를 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경제 관련 부분이라든지
그다음 대만 관련 부분이라든지 남중국해와 관련된 뭐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미국이 이런 스탠스가 바뀌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 뭐가 아쉬웠어요. 그렇잖아요. 미국이 지금 뭐가 아쉽습니까? 아니 미국 지금 경기가 안 좋아요? 지금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중국 도움 받아야 돼요? 아니잖아요. 왜? 지금 글로벌 그렇게 높은 금리를 올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 안 죽어요. 글로벌에서 가장 좋은 경기. 미국 국민들의 또 소득은 좋아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뭐가 아쉬워가지고 미국이 중국에게 손을 내밀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왜 미국이 지금 중국의 이런 압박을 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냐면 미국이 지난 100년 동안 미국의 가장 큰 수출품은 뭡니까? 달러. 그러니까 달러 패권을 통해 가지고 달러를 가장 좋은 수출품으로 팔아먹었는데 이제는 미국도 압니다. 이 달러 패권이 그러니까 영속할 수 없다라는 거. 최근 들어 많은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달러 패권이 많이 약화가 됐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뭐 무너진 자리를 위협받는다라든지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예전만큼의 이런 패권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거는 최근에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 같으면 지금 미국이 이만큼까지 금리를 인상을 시켰는데 이거 나머지 국가들이 이게 안 따라오고 있잖아요. 그랬으면 예전 같았으면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지금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전에 비해서는 달러 패권의 영향력이 좀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 달러 패권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위협은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어느 쪽에 어떤 쪽에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위안화가 기축 통화가 되느냐 뭐 그건 아니겠지만 뭐 많은 쪽에서의 어쨌든 도전을 받겠죠. 가상화폐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미국도 모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달러의 대체품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미국은 이걸 기술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미국은 기술 패권을 가져오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거죠. 왜? 미국이 봤을 때 지금 현재의 기술 패권에서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중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걸 두드려 패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미국은 큰 그림을 그렸을 때 엄청나게 많은 유동성을 뿌렸잖아요. 그 뿌린 자금들이 대부분 어디 갔습니까? 주식으로 들어왔을 때 유동성장에서 가장 많이 올라갔던 게 뭐예요? 테크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테크 기업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갔다라는 건 그만큼 투자가 많이 됐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시장의 유동성이 넘쳐나면서 실리콘밸리가 굉장히 호황이었고 스타트업 뭐 최근엔 좀 문제가 되고는 있지만 어쨌든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컸잖아요. 그래서 유니콘 기업들도 많이 나왔고 그러면서 기술 패권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미국이 굉장히 입지를 공고히 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중국을 어쨌든 기술적으로 격차를 많이 벌려야 되고 지금 미국은 잘 하고 있었잖아요. 압박을 잘했고 사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꺾였죠. 그 다음에 전기차 굴기와 관련된 부분은 이견이 있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차 굴기도 이거 만약에 개방되면 온실속 가초예요. 중국 기업들. CATL 정도만 어느 정도 저는 경쟁력이 갖췄다고 보는데 이것도 나와 보면 또 별 게 없거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은 중국을 잘 압박해서 이제 그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왔단 말이야. 조금만 더 압박하면 폭이 떼는데 여기서 이게 갑자기 미쳤다고. 미국이 전혀 지금 아쉬운 상황도 아닌데 여기서 중국의 호흡기를 달아준다고요. 왜? 하물며 속된 말로 모양 가오 빠져가면 대만 관련 부분에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그 다음에 뭐 남중국해에서의 그 중국의 이 목소리를 못 들어준다거나 이걸 왜 합니까? 이걸 왜? 미국 입장에서 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너무 지나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 관련 주요 기업들 특히 이제 반도체나 아니면 배터리 기업들에 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항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미국 입장에서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이번에 그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은 군사적인 포인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상 또 그 이하도 없는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정치라는 거는 뭐 언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죠. 그래서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드렸잖아요. 혹시나 만약에 중국의 그러니까 CATL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CATL이 미국으로 진출하는 거에 제한이 없어진다. 지금처럼 꼼수 쓰는 거 아니고 제한이 없어지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저는 우리나라 2차 전지에 대한
생각을 달리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처럼 조정을 주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일부 언론들이 자꾸만 이거를 부각을 너무 시켜.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뭐 화해 무드다, 뭐 이 정도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그러면서 자꾸만 내는 게 뭐예요? 부수적으로? 2차 전지 산업 어떻게 되냐? 막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잖아.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만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건 휘둘리실 필요가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보세요. 에코프로는 이 장에서도 이렇게 쏘았고요. 에코프로 비해 안 빠졌습니다. 많이. 뭐요? 코스모 시소도 역시 뭐 크게 빠졌나요? 이런 것들 보면 너무 걱정할 포인트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계속 강조드리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달라질 수도 있다. 진짜 미국이 정말 이 중국과의 완벽한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합의를 보고 화해 무드로 넘어가면 그때는 생각은 달리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미국은 자국 내 이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 애들을 자국 거로 그러니까 땡겨올 수 있으면 중국 기업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일례로 중국의 태양광 패널 업체들 수입하는 거 봐.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2차 전지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건 좀 다르죠. 왜 제가 다르게 이야기 드리냐면 이미 태양광 이 패널 시장 자체는 사실상의 대체제는 상당히 없어요. 왜? 중국이 글로벌 전체 시장에서 80%를 장악하고 있고요. 가격 경쟁 안 됩니다. 그러면 기술 경쟁이라도 되면 되잖아요. 아니, 돈은 좀 비싸도 기술력은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 업체들이 훨씬 더 높아. 그러면 괜찮은데 안 돼요. 기술도 태양광 패널 쪽에서는 중국이 훨씬 월등하게 높습니다. 한 세대가 더 높아요. 미국의 퍼스트 솔라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하나큐셀이나 현대 에너지 솔루션 얘들보다 이미 기술력 자체는 1세대가 한 세대가 더 앞선다니까요. 중국이 그냥 막 마냥 중국이라고 하면 뭐 뭔가 되게 기술력이 낮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태양광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이 기술력이 굉장히 높아요. 가격도 엄청나게 싸게 때릴 수 있는데 기술력까지 높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대체제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산 패널을 수입을 못하니까 미국의 지금 태양광 프로젝트 사업이 차질을 빚어버렸잖아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빠르게 이제 지금 태양광 패널을 깔려고 하는데 아니, 중국산 태양광 패널 없이 미국이나 우리나라 것만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속도가 안 나. 그리고 너무 비싸니까 태양광을 깔려는 프로젝트 하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미루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대체제가 없었기 때문에 중국산 열어줬는 거고 그건 다른 거라니까. 근데 2차 전지는 아니잖아요. 중국이 물론 CATL이 글로벌 1위긴 해요. 1위긴 하지만 그럼 기술력 1위냐? 중국 떼고 생각했을 때 그럼 중국 딱 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CATL이 압도적으로 1등이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는 대체제가 있다니까. 중국이 대체제가 있어요. 근데 굳이 중국을 쓸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너무 태양광과 이렇게 비교할 필요는 없다.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우려감 가질 필요 없다라는 거고요. 굳건하게 지금 현재의 포지션 유지하시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항상 주식 투자라는 게 잔파도는 언제든지 와요. 잔파도는 언제든지 오지만 우리는 그 잔파도 무시하고 방향성만 보고 가자고요. 이런 놈 아니 뭐 언제는 우리가 뭐 항상 뭐 장밋빛 미래만 계속 있었던 적이 어딨어요. 항상 계속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도 있었는데 맞잖아요. 항상 노이즈는 있습니다. 그 노이즈는 잘 걸러내고 시그널만 우리가 포착해서 계속 하면 됩니다. 다만 계속 제가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너무 맹목적으로 2차 전지에 빠지실까봐 그러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진짜 상황이 판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 바뀔 때는 진짜 발을 빼긴 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지금 2차 전지에도 수익은 나가 계시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발을 뺄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무조건 나는 예를 들어 뭐 에코프로는 100만 원 갈 거니까 난 무조건 들고 갈 거야. 죽어나 사는데 무조건 100만 원에서 팔 거야. 라는 생각을 무조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안 갈 수도 있어요. 99만 원 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목표가를 두고 그 목표가에 너무 맹신은 하지 마세요. 판이 바뀌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거기에 대한 약간 유연한 사고는 열어두고 보시되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이런 악재들은 뭐 실질적인 악재라기보다는 그냥 노이즈 정도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좀 걸러내도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뭐 제가 생각하기에 혹시라도 뭐 이런 시장의 판을 바꿀 수 있는 뭐 이 시그널이 나온다면 또 영상을 통해서 또 설명을 또 드릴 테니까 아직까지 또 캐시메이커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또 구독을 눌러서 캐시메이커의 메이커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